인문학이야말로 의사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은 크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나뉩니다. 쉽게 말해 병을 연구하고 치료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의학교육은 의사가 환자를 고장난 기계 부품처럼 대하지 않고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 분야이자 신생의학 교육과정인 의료인문학이라는 것인데요. 현장에서 의사들은 참 바쁘죠. 어려운 치료나 수술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계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일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의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이 인간을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영역에 집중된 생의학 분야만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업에 종사하는 이들 역시 삶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생의학 중심의 편중된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인문사회의학과를 설립했고 2009년부터 의료인문학을 가르치는 옴니버스 교육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저는 그 옴니버스 교육과정 참여 교수 중에 한 사람으로 의학이라는 분야에 처음 뛰어들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 교육과정의 전체를 책임지는 책임 교수로 일했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것의 출발은 듣는 마음에서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가톨릭 의과대학의 옴니버스 교육과정은 소명 있는 의사, 역량 있는 의사, 리더십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고 있지요. 이 교육과정은 어느 한두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약 40여 명의 동료 교수님들과 코업을 통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과정의 특징은 기초 임상교육과 잘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고통, 질병, 건강, 치유, 돌봄에 대해 인문학적인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이 함께 모인 만큼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했고요.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잘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신뢰감 있게 다가간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들 스스로도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고 피드백을 했습니다. 졸업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피드백은 2014년에 영국 의학교육 학술지에 발표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시나요? 실제 효과 없는 위약을 복용한 환자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약방이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신뢰를 느낄 때 이런 내면의 약방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학교육에서 중요한 핵심은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의사 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것의 출발은 듣는 마음에서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소명이라는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한 농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농약과 제초제를 많이 써서 키우는 것에 회의감을 가지게 되어 제초제 없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약을 많이 사용한 사과보다 모양도 예쁘지 않고 수확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위한 농부로서 소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셨던 거죠. 성경에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저도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소명이라는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장차 그들이 소명 있는 의사가 된다면 환자들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이때 자기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목표로는
제 삶에서 무언가를 더 바라기보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환경 문제,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 국제 보건 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의 역량을 발휘해 볼 생각입니다. 연구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사제로서의 소명을 잊지 않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자문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